어,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시즌 1에서는 우리 연력학의 가장 기본적인 걸 했었고요. 핵심적인 것도 연력학 제1, 2, 3 법칙들. 거기서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모든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비가역적이다. 그리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게 우리가 그런 중요한 것들을 이제 배웠었죠. 그리고 나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거가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가 보고 있는 시스템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깁스 에너지가 가장 미니멈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평형상이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았었고요. 자, 시즌 2와 시즌 3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깁스 에너지만 가지고 이제 잡고 늘어지면 돼요.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그 잘 나오지 않고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그 평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깁스 에너지가 미니멈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자,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다양한 물질의 어떤 베이스들을 갖다가 베이스와 베이스 사이의 변환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보겠어요. 예, 자, 그게 이제 시즌 2에서는 주로 우리가 이제 그 원 컴포넌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저런 우리가 상변화를 갖다 우리가 보는 이제 그런 그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요 챕터에서는 챕터가 몇 번이지? 6번 챕터 6인가? 이게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상평형도를 갖다가 우리가 보는 이제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평형도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뭐 다 늘 많이 봤겠지만 이제 온도와 압력에서 어떤 상이 가장 안정하냐? 이게 물 같으면 이제 고체와 액체와 얼음하고 물하고 다음번에 기체 수증기 이것들이 이제 어떤 영역에서 가장 잘 안정하고 나타나느냐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 나타내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이해를 하고 뭐가 이 도대체 이런 어떤 것들을 드라이브를 하는지를 깁스 에너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몇 빙이요? 이렇게 여기. 자,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깁스 에너지를 보는데 깁스 에너지가 지금 보면 우리가 상태도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솔리드와 리퀴드와 싱글 컴포넌트니까 이제 우리가 단일 성분, 그러니까 원자가 한 종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물 같으면 H2O라는 그 분자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요 그런 의미에서 컴포넌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깁스 에너지가 솔리드에 대한 깁스 에너지, 리퀴드에 대한 깁스 에너지, 베이퍼에 대한 깁스 에너지가 그래서 플레이어가 될 거고요. 걔네들이 온도와 압력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게 더 안정하냐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리가 온도와 압력에 따른 이제 깁스 에너지 변화를 보는데 나눠서 우선은 압력이 일정할 때 이게 컨트롤 L을 하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 그 압력이 일정할 때 거기서 이제 고체에서 우리가 이제 솔리드에서 그러면 우리가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데 압력은 일정하다고 한번 놓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우리가 여러 번 나왔지만은 이 깁스 에너지하고 우리가 이제 온도하고 압력에 따른 우리가 펀더멘털 이퀘이션이 하나가 있었죠. 그죠?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 그죠, 여러분? 다 썼죠, 이거. 그죠? 이 정도 썼겠지. 좋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죠? 압력이 일정하고 온도가 변하니까 압력이 일정하니까 VDT를 날리면 되겠죠. 그죠? 날리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깁스 에너지가 온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압력이 일정할 때 그거는 마이너스 S, 그죠? 엔트로피의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엔트로피는 항상 파지티브 값이니까, 그죠? 항상 우리가 그 절대온도 영도에서는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 그래서 항상 증가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엔트로피는 항상 이제 네거티브. 이게 엔트로피는 파지티브 값이니까 마이너스 S는 네거티브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깁스 에너지는 항상 감소한다는 게 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그죠? 온도가 증가하면 이게 한다라는 거고요.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 이제 엔트로피를 온도로 미분하는 건데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가? 시험에 비슷한 게 유형이 나왔죠. 그죠? 엔트로피를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로 미분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T분의 CP가 됩니다. 예, 돼가지고 이 또한 이게 이제 이거는 뭐 빤하죠. 뭐 이게 좀 실은 이제 DS가 엔트로피의 그거가 이제 엔트로피에다가 온도를 잠깐만요.
온도를 갖다가 이제 곱한 거가 출입한 열이니까 히트 캐패시터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T분의 CP가 되는 거고요. 온도도 양수고 히트 캐패시터도 양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음수라는 거예요. 1개 미분도 음수고 2개 미분도 음수다라는 거가 되죠. 그죠? 여기 CP하고 온도에 대한 그림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델 때에서 봤던 거고.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제 내가 온도에 따라서 깁스 에너지 변화를 보면은 이 솔리드다라고 하면은 솔리드면은 자, 우선은 열과 삼법칙에 의해서 온도가 0도로 가게 되면 엔트로피는 0으로 가죠. 그죠?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미분이니까 깁스 에너지의 변화율이 0이니까 빤빤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서 평평해진다는 거고요. 그거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음수니까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2개 미분도 음수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네거티브인데 갈수록 더 네거티브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밑으로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그죠? 이게 네거티브고 파지티브면은 얘가 이제 가다가 얘가 기울기가 점점 처음에는 음수였다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인데 그게 이제 값이 양수가 되면 점점 값이 이제 평평해지는 그런 어떤 양상이 나와야 되는데 더 가팔라지는 거죠. 이게 더 가팔라지는 이런 상황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게 이제 솔리드예요. 이게 자, 그럼 리퀴드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리퀴드가 되면 리퀴드가 돼도 우리가 동일한 법칙은 적용이 돼요. 단지 엔트로피와 히 캐패시티가 다른 값이겠죠? 그죠? 자, 엔트로피는 리퀴드의 엔트로피가 솔드의 엔트로피보다는 더 일반적으로 더 커요. 왜냐하면은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죠? 더 자유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봤을 때 같은 온도에서 얘가 더 우리가 배치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엔트로피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 가파른 거고요. 또한 히캐패시티도 얘가 리퀴드가 보통보다 커요. 왜냐하면은 그 자유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더 많은 열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리퀴드는. 솔리드보다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히 캐패시티도 큽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온도가 낮게 되면은 솔리드보다는 리퀴드가 더 불안정하죠. 대부분 솔리드가 안정하니까.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깁스 에너지가 어쨌든 더 위쪽에 있어야 돼요. 위쪽에 있고 평평한데 얘가 기울기가 더 가파르고 또한 더 빨리 가팔라지니까 이렇게 더 아래로 더 빠르게 내려꽂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이제 리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한 순간에는 두 개가 교차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요 아래쪽에서는 솔리드가 더 낮은 깁스 에너지를 가지고요. 그 위쪽에서는 리퀴드가 더 낮은 깁스 에너지를 가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온도를 기점으로 물질의 상이 안정한 상이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상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게 그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또 이 온도를 우리가 이제 녹는 점이라고 하죠. 멜팅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TM.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고체는 녹는다라고 하는 당연한 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언더라인한 깁스 에너지 관점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설명이 아주 딱 뭐라고 해야 되지? 잘 이렇게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양들을 바탕으로 해서 컨시스턴트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그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거가 반토프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요건 경험적인 건데 연용량이 큰 물질이 온도가 커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보통 글로 가더라. 여러 가지 상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상들 중에서 피 캐패시티가 높은 상이 많이 나타나더라. 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피 캐패시티가 여기 2개 미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미분의 미분이니까 기울기를 얼마나 더 빠르게 가파르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얘가 여기에서 어차피 위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이게 빠르게 가파르게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는 가장 지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히 캐패시티가 큰 거가 온도가 높았을 때 더 이제 우리가 그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온도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 그 외부적인 어떤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은 그 스트레스를 잘 받고 견딜 수 있는 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죠? 인생도 그렇잖아.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고서 못 견디는 사람과
스트레스를 잘 견뎌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던 여러분들. 그죠? 잘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히 캐패시티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게 열을 갖다가 담을 수 있는 정도니까 이게 얘네들이 히 캐패시티가 큰 거가 스트레스 잘 받는 잘 온도에 따른 스트레스를 잘 받아들이는 뭐 그런 물질 뭐 그렇게 우리가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압력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상전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전이 상위 전이를 갖다가 우리가 했는데 자, 그 상전이를 우리가 조금만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어요. 자, 실은 상전이라는 게 자연계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계에서 대부분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보면 연속적이에요. 어떤 변화라는 게. 어떤 값이 변하는 것도 우리가 연속적으로 변하고 불연속이라는 건 없고요. 미분이 발산한다는 것도 없어요. 자연계에는. 딱 하나. 아마 거의 유일하게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떤 인계 현상을, 크리티컬한 현상을 보이는 거가 상전이에요. 이게. 여기에서는 보면은 솔리드 리퀴드로 우리가 갑자기 어떤 온도를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이게 완전히 다른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기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보면 기울기가 보면은 기울기가 엔트로피인데 엔트로피가 불연속적으로 바뀌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 자기에서 우리가 보는 현상이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온도를 아주 조금 변화시켰는데 엔트로피는 이게 크게 변했다라는 얘기는 발산한다는 얘기죠. 그 미분값이. 그죠? 그런 아주 특이한 현상인 그래서 상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는 현상들 중에서 우리가 아주 특이한 현상이고 요런 상전이라는 게 왜 일어나는지를 이론적으로 밝히신 분이 노벨 물리학상 옛날에 받았었어요. 이게 저기 누구냐 이름이 하여튼 되게 유명한 이 크리티컬 피노메나에서 그게 이제 실은 이제 해보면 파티션 펑션을 계산해 보면 분배 함수가 발산하는 포인트가 돼요. 그게 통계적으로 그래서 상전이라는 걸 갖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신 분이 윌슨일 거야 아마 윌슨.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전인데 상전이가 좀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은 이제 이게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불연속적인 현상을 갖다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게 그게 어떤 그 양에서 불연속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그 상전이를 우리가 이제 오더, 이 차수를 좀 구별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솔리드 리퀴드 우리가 상전인을 보면은요. 엔트로피를 보면 솔리드 엔트로피가 쭉 하다가 그 다음에 멜팅 포인트에서 리퀴드 엔트로피로 바뀌게 되죠. 그죠? 그 엔트로피 값이 불연속적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게 우리 엔트로피가 미분값이었고요. 미분값이 불연속적으로 바뀐 거고 뭐 자체가 물질이 바뀌는데 물질 두 개 엔트로피가 다르니까. 그죠? 엔트로피가 이제 달라지면서 요 사이에 우리가 이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밖에서 들어가는 열이 잡열이죠, 잡열. 우리가 멜팅 할 때 우리가 1몰당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는 열. 참 여러분 여기 앞에서 그걸 까봤는데 요 챕터에서는 아마 당분간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은데 모든 우리가 extensive variable 그러니까 확장 변수들은 다 1몰당 양이에요. 그러니까 깁스 에너지도 1몰당 깁스 에너지, 볼륨도 1몰당 볼륨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점프가 있긴 한데 뭐 잘 이해하겠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서 n 이퀄 1로 항상 우리가 이제 세팅하고서 계산할 겁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모든 양은 이제 몰락 퀀터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1몰당 들어가는 어떤 그런 우리가 잡열을 온도로 나눈 거가 이제 엔트로피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고요. 실은 히 캐패시티도 이제 불연속 쪽이에요. 두 개 다른 물질 히 캐패시티 또한 불연속이 됩니다. 이게 당연히 이걸 미분하는 건데 불연속이 되죠. 이게.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깁스 에너지의 1개 미분이고요. 히 캐패시티는 2개 미분이에요. 그죠? 자, 깁스 에너지 자신은 연속이에요. 깁스 에너지는 리퀴드 가다가 여기에서 솔리드로 가다가 리퀴드로 갈아타지만 어쨌거나 연속이에요. 그죠? 깁스 에너지는 연속. 그게 1개 미분 불연속, 2개 미분 불연속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치는데 더 하이 오더는 다 계속 불연속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깁스 에너지를 이제 해가지고 그 위쪽으로 해서 계속 불연속이 어떻게 나오는데 불연속 중에서 가장 낮은 차수, 그 차수를 우리가 이 상전이의 오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액체, 고체, 녹는 거 이런 것들은 first order phase transition. 이게 상미분이 됩니다. 상전이, 미안합니다.
상미분이 아니라 상전이 first order phase transition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통칭 discontinuous transition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discontinuous 하다는 얘기는 요 전후로 완전히 다른 물질인 거야. 이건 하나는 고체, 하나는 액체. 그죠? 그럼 우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볼륨도 다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discontinuous transition, 불연속전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항상 우리가 잡열을 동반합니다. 그 상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깥에서 열이 이렇게 쫙 들어가서 그 열이 다 이 솔리드를 이렇게 녹일 때까지 계속 열이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latent heat, 잡열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first order transition에서 다른 양에서 볼륨 같은 걸 봐도요. 볼륨도 보면 볼륨도 여러분 리퀴드의 볼륨과 절대온도 영도에서 얼음과 물의 밀도가 다르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몰당 볼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볼륨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탈피 같은 것도 엔탈피가 여러분 앞에서 그 깁스 헬머스 이퀘이션을 살짝 변형하면 이렇게 우리가 엔탈피를 이렇게 미분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깁스 에너지는 지금 깁스 에너지가 연속이고 연속인데 그거를 뭐 온도로 나눈 것도 연속이 되겠고요. 뭐 원 오브 T로 미분한다고 하면은 이게 어찌 됐거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 포인트에서 저 미분이 반드시 불연속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엔탈피 또한 불연속이다.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엔탈피도 또한 이제 불연속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케이?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깁스 에너지가 연속인 거고 가장 낮은 차수에서 어디에서 지금 불연속이냐? 지금 1차에 됐으니까 이게 force transi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럼 그거 아닌 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이게 second order transition, 일명 continuous phase transition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얘는 그 임계점, 상전이가 일어나는 점을 보게 되면은 그 전후로 엔트로피는 연속이에요. 근데 엔트로피를 미분한 히 캐패시티는 불연속이 돼요. 이게. 어,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엔트로피가 연속이라는 얘기는 두 개가 구조적인 점으로 바깥에서 우리가 어떤 그 구조로 원자들의 배치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요. 그 안에서 어떤 훨씬 더 미묘한 어떤 작은 양이 이제 전자 구조이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런 우리가 어떤 외부 그거에 대한 서스테빌리티가 이제 발산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게 되고요. 뭐 대표적으로 뒤에 방금 다 바로 얘기하겠지만은 그 강자성 그러니까 매그네틱 트랜지션, 그 페로매그네틱 같은 거, 강자성 물질들 혹은 초전도 거체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뭐 란다우 띠어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띠어리가 있습니다. 있다고 여러분 아시고요. 어, 그 다음에 실은 이제 그러면 서드 오더도 있냐? 서드 오더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컨 오더까지는 연속이고 그다음에 그 하이 오더가 미분 뭐 불연속인 거 있는데 그 다 그냥 다 비슷비슷하니까 다 퉁쳐가지고 세컨 오더로 얘기를 하고요. 그건 다 퉁쳐가지고 컨티뉴어스 페이스 트랜지션.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물질은 별 변화가 없는데 뭔가 바깥에서 내가 어떤 외부 자기장이나 전기장에 대한 반응은 얘가 달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거가 됩니다.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거가 이제 그 철에 이제 우리가 그 자기 특성의 상전이가 되겠는데요. 요게 지금 그러니까 철은 아이온이 알파 페이스, 그러니까 BCC가 구조가 이제 상온에서 안정하고요. 그래서 알파 페이스가 있는데, 알파 페이스가 있고, 요건 이제 온도를 쭉 올리는 거고요. 이 Y축은 그거 히트 캐패시티를 실험적으로 측정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레퍼런스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캐패시티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쭉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0이었다가 쭉 증가를 하다가 이게 지금 요 1000도 살짝 넘은 이 온도에서 이제 철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강자성 물질이었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그 철마다의 어떤 작은 자석들이 있는데 전자이한 자석들이 있는데 그 자석이 같은 방향 향하고 있다가 요 순간에 갑자기 얘네들이 막 서로 이제 랜덤하게 무질서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 자석들이. 이게. 자, 근데 구조는 동일한 알파 페이스. 그러니까 BCC 구조예요. BCC 구조이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구조적인 변화, 뭐 볼륨의 체인지 이런 건 없어요. 이게. 그런데 어떤 자기적인 함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측정을 하다 시험의 측정을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거가 철을 포함한 다른 어떤 자기 물질들의 이제 X축이 보면 온도고 Y축이 그
saturation magnetization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수들이 있으면은 얘네들 다 합쳤을 때 네트로 있는 거가 어느 방향, 어느 정도 값이겠냐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맥시멈 값이 되는 거고요. 철 같으면은 얘가 막 서로 랜덤하게 있으면은 평균 내보면 0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0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거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철만 따라가 보면요. 그러면은 이제 천도 근처 위에 이제 그 천도 뭐 아래서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는 다 정렬이 돼 있다가 온도를 올리면 점점 이제 서로 무질서하게 서로 이제 방향이 막 디스오더가 됩니다. 무질서하게 이제 무저 되다가 TC가 되면 얘네들이 이제 완전 랜덤해져 가지고 평균 내면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 어떤 평균을 낸 매그네틱 모먼트들은 보면은 쭉 연속적으로 어떤 가장 큰 값에서 0으로 가고 되는 것이죠. 그죠? 연속적으로 그 값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컨티뉴어스하게 지금 뭐 구조도 동일하고 저런 식으로 저것도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 포인트에서 이게 지금 미분이 불연속이기 때문에 대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힛 캐패시티가 발산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연속이 되고 또한 그게 이제 발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고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원래 돌아오고 여기에서 이제 알파에서 감마로 가는 거는 이제 first order transition이에요. 여기서는 이 캐패시티가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여기 뭐 이제 구조 자체가 FCC, BCC에서 FCC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first order transition이고 여기서 다시 FCC 다시 BCC로 갑니다. 이게 이제 그럼 다시 여기도 다 이제 그 first order transition 녹는 거 플러스 트랜지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적 특성은 여기서 아래는 패러고요. 다 위쪽은 다 파라마그네틱, 랜덤하게 다 되어 있는 상자성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매그네틱 트랜지션, 우리가 강자성의 상자성을 가는 건 다 우리가 세컨 오더 트랜지션, 이게 컨티뉴스 트랜지션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명확합니까? 그죠? 좋아요. 자, 뭐 여러분 그런 거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또 이런 개념들이 또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런 앞에서 했던 거는 이제 압력이 일정할 때, 그 온도에 따른 변화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온도가 일정했을 때 압력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를 갖다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은 동일한 식에서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여기 DG는 마이너스 T 플러스 VDP인데, 지금 이제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거 날리고요. 그러면 이제 압력에 대한 미분은 이제 볼륨이 되는 거죠. 양수값이죠. 그죠? 한 번 더 미분한 거는 이게 이제 볼륨을 이제 P로 미분한 건데 그게 보면 여러분들 컴프레시빌리티 또 시험에 나왔던 거 여러분 또 괴로운 기억이 좀 남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 베타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정의를 갖다 따라가지고 보면은 거기서 마이너스 V 베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거는 항상 네거티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그러니까 기울기는 양수인데 이게 미분이 음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진다, 감소한다, 평평해진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그죠?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예? 자, 그게 이제 고체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액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볼륨이 이제 솔리드보다 리퀴드가 더 볼륨이 더 커요. 볼륨이 크기니까 더 기울기가 더 크고요. 그것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위쪽으로 이렇게 아래에 있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게. 자, 근데 요게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데 물만 예외. 굉장히 우리한테 친숙한 그 물체가 정말 다른 물체들하고 아주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가 바로 리퀴드보다도 솔리드의 볼륨이 0도 근처에서 더 높다라는 거, 더 크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얘가 이제 높게 되면 더 밀도가 높아지게 되는 이제 그런 특이한 물질이 됩니다. 이제 그거 이유가 이제 그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봤었지만은 여기 이제 얼음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얼음이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헥사곤al 아이스를 가져왔는데요. 보면은 수소 결합들에 의해서 상당히 구조적으로 제한점이 많아요.
수소 결합이 두 개씩 이렇게 항상 옥시전 사이에서 하나의 수소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네, 그런 것 때문에 뭔가 구조적으로 컴팩트함을 갖다 만들기가 어려운데 얘들 액체가 되면서 이런 우리가 이제 어떤 아이스 네트워크가 깨지면서 얘네들이 조금 더 이렇게 빈 공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수소 결합을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자유도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얘가 더 컴팩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수소 결합의 어떤 그런 독특한 어떤 특성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압력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리퀴드에서 솔리드로 이런 식으로 상전이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주요한 드라이빙 포스는 뭐냐면은 이제 볼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볼륨이 얘가 더 이제 작은 녀석이 얘가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가면서 얘가 이제 그 뭐죠? 그죠? 기울기가 이제 완만하게 가면서 얘가 이제 아래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우리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물질 중 페이스 중에서 밀도가 높은 이게 혹은 이제 higher compressibility를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계 미분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걸 가지는 이제 물질들이 이제 주로 상전이 그 안정하게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르 샤틀리의 원칙. 이게 그거하고도 연결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compressibility가 이제 높다라는 건 얘가 잘 압축이 잘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얘가 그냥 잘 수용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얘가 버팅기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애들이랄지 아니면은 이렇게 볼륨이 좀 원래 좀 작아 이렇게 좀 컴팩트했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얘가 안정해진다라는 거. 이게 아까 말한 우리가 그 온도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게 외부 스트레스를 얼마큼 잘 수용할 수 있는 쉽게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상해 안정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깁스 에너지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뭐냐면은 이제 G는 U-TS 플러스 PV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엔트로피가 큰 거가 그거가 이제 안정하게 되고요. 베이퍼처럼. 그다음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볼륨이 작은 거가 더 안정하게 되는 뭐 이런 걸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온도하고 압력이 그냥 따로따로 봤는데요. 그럼 이제 같이 놓고 한번 봐보죠. 그죠? 같이 한번 놓고 보면은 요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여기 이제 일반적인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이제 온도하고 압력인데 이 솔리드하고 리퀴드 사이의 요 영역을 갖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요 영역을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그림이 요거가 이제 온도축이에요. 온도가 증가하는 방향이고요. 이게 요게 이제 압력이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이게 자, 그랬을 때 그 온도하고 압력에 대해서 이 솔리드의 그 깁스 프리 에너지. 그거는 지금 파란색 판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차원 평면이에요, 지금. 근데 좁은 영역을 내가 봐서 지금 이제 직선처럼 이렇게 우리가 평면처럼 보이는데 어쨌거나 아주 공면이다, 공면. 이 되는 거고요. 빨간색 선이 지금 그 리퀴드죠. 리퀴드의 그 깁스 프리 에너지예요. 이게. 자, 그럼 두 개를 내가 이제 그래서 겹치는 라인이 요 라인이 되겠고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 있는 게 그 평형상이니까 보면은 요 영역, 요 빨간색 영역에서는 지금 솔리드가 더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솔리드가 안정한 상이 되고요. 그 반대쪽에서는 리퀴드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리퀴드가 안정이 됩니다. 이게. 오케이? 자, 그런 우리가 이제 그걸 볼 수가 있고 이 둘 사이에 우리가 평형점, 그러니까 이 선은 뭐냐면 이 선에서는 솔리드와 리퀴드가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두 개가 G가 같으니까, 깁선이 같으니까 상이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는, 혹은 두 개가 상이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퀄리브리엄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거 되세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이퀄리브리엄 라인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조금만 더 수학적으로 좀 파고들면은요. 자, 이퀄리브리엄 라인을 따라서는 지금 솔리드하고 리퀴드의 예, 솔리드와 리퀴드의 그 깁스 에너지가 같아야 돼요. 그죠? 같아야지 평형을 이루는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그 라인을 따라서 쭉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걸 바꿔가면서 내가 깁스 에너지, 리퀴드의 깁스 에너지와 내 깁스 에너지 변화를 보면은 그 리퀴드가 변하는 정도와 솔드가 변하는 정도가 같아야 되겠죠. 내가 그래서 쭉 이렇게 원래 다 같기 때문에 내가 이를 따라서 이 옮겨가면서 변하는 양도 같아야 돼요. 그죠? 미분값도 같아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DG,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많이 쓰고 있는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 이거를 쓰고요. 솔도 마찬가지로 쓰고, 단지 그 엔트로피와 볼륨은 각각의 페이스에 엔트로피와 볼륨을 써야 되겠죠. 그죠? 자, 두 개가 같아요. 두 개 같으니까 이퀄로 놓고, 두 개를 같게 놓고, 내가 양변을 갖다가 t로 미분을 하면은,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리하게 되면은, 이런 관계의식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뭐였더라? 네? P였던가? 그죠? 두 개 같으니까, 같고, 이 DT로 좀 나눈 거예요. 나누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SL-SS에. 그래서 모는 뭐냐면은 솔리드하고 그러니까 리퀴드에서 리퀴드와 솔리드의 볼륨의 차이인데 VL-VS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가면서 볼륨 변화가 얼마가 있느냐라는 게 되겠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델타 VS에서 L.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적어준 이유는 지금 이제 S에서 L로 갈 때,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갈 때의 볼륨이 얼마나 되느냐,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면은 리퀴드가 더 볼륨이 큰 거, 더 밀도가 낮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거는 엔트로피의 변화죠. 솔리드 리퀴드 가면서 이제 그 멜팅이 되면서 얼마나 엔트로피가 증가했느냐를 얘기한 겁니다. 이게. 자, 근데 엔트로피의 증가는 우리가 그, 잠깐만, 이게 P. 한 번 더 하면 되는구나, 이게. 자, 델타 S는 우리가 이제 T분의 델타 H니까 상전이어서 이 이퀄리브리엄 페이즈에서는 그러니까 이 델타 S가 이제 이게 T분의 델타 H가 되는 것이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의 이렇게 우리가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각각의 포인트에서 이렇게 건너가면서 얼마만큼 그 열을 공급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온도로 나눈 거가 엔트로피니까 그렇게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 이퀘이션, 그러니까 요 이퀘이션 헷갈려. 여기에서 다 지우기. 포인트 옵션. 지우기.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이퀘이션을 우리가 이제 클라페용 이퀘이션. 예. 이거를 우리가 요 이퀘이션. 그러니까 DT에, 그러니까 이게 이퀄리브리엄 라인을 따라서 상평형 선을 따라서 온도와 압력의 그 기울기를, 온도에 따른 압력의 그 변화량을 갖다 한 거죠. 그거가 T분의 델타 V 분의 델타 H다. 하는 거. 이게 그죠? 엔탈피 변화와 볼륨 변화 이걸 한 거. 요거 이제 우리가 이게 발음 갖다가 이제 이게 잘 하기가 어려워서 클라페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프랑스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클라페용 이퀘이션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저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자 델타 V가 이제 보면은 멜팅이 될 때 볼륨이 얼마나 늘어났냐라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멜팅이 되면은 볼륨이 늘어나는데요. 물에 대해서는 물에 대해서는 볼륨이 지금 높게 된 아까 말한 것처럼 볼륨이 감소하죠. 그죠? 델타 V가 네거티브예요. 자, 그렇다니까 델타 H는 항상 파지티브예요. 이거는 리퀴드가 되면 무조건 녹으면 무조건 열은 들어가야 돼요. 이건 파지티브인데 델타 V가 네거티브라는 얘기는 요 기울기가 음수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온도와 압력의 비례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온도가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그 멜팅 포인트가 어떻게 변화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하면 멜팅 포인트가 감소한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플러스면은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압력이 증가하면 멜팅 포인트 올라가는데 얘는 물의 경우에는 압력이 증가하면 멜팅 포인트가 어느 점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쏘리. 그죠? 압력이 올라가면 네거티브. 그러니까 더 감소하게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일기압에서는 이게 저기 녹는 점이 어는 점이 0도였는데 이게 내가 0.006 기압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압력을 갖다가 내가 이제 그 낮춘 거죠. 1에서 0.006 기압으로 낮춘 거죠. 그러면은 어는 점이 0.0075도 굉장히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압력을 갖다가 높이게 되면은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기압으로 높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한 이게 기본 뭐 직선이니까 0.-0.0075도 정도. 0도가 아니라 더 낮은 어느 점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어. 자, 그게 이제 되게 재밌는 현상이 되는 건데 압력을 가하니까 어는 점이 낮아졌다. 그럼 내가 얼음을 갖다 고 0도가 됐어. 0도가 돼서 얼음이 이제 얼었어. 내가 압력을 가했어. 그럼 어는 점이 마이너스 0.007호도가 됐어요. 그럼 이 얼음은 어떻게 돼요? 얼음은 더 얼까? 아니면 녹을까? 지금 0도잖아. 지금 0도고요. 얼음이 얼었어요. 내가 압력을 가했어. 얘 어는 점이 마이너스 0.007호도가 됐어요. 그럼 얘는 녹아야 돼? 다시 더 얼어야 돼? 녹겠죠. 그죠? 지금 내가 0도는 0.007호도보다 위에 있으니까 녹아야지. 녹습니다. 압력을 가하면 얼음은 압력을 가하면 녹아요. 녹아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런 현상을 갖다 우리가 레질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여러분 이게 한자입니다. 한자라는 건데요.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궁금해서. 복빙. 미안합니다. 여러분 잘못 아니야. 어차피 교과에서 빠져있잖아, 한자가 지금. 수능이 안 나오니까. 그죠? 복빙이에요, 복빙이죠. 다시 언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은 이제 얼음, 왜 아이스케이트를 타면 이렇게 날 같은 걸 해가지고 하면은, 얼음 보면 여러분들, 얼음이 뭐 미끄럽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실제로 얼음 갖다 놓고 해보면요. 그렇게 막 미끄럽지 않아요. 이게 되게 뭐라 까칠까칠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위에 물퉁물퉁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그런데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그런 데서도 우리가 스케이트를 타게 되면 스케이트 날이 이제 누르게 되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순간적으로 그 근처가, 그 날이 있는 근처가 높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 일종의 윤활유 같은 게 돼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스케이트를 타는 그런 어떤 우리가 하나의 미끄럽게 탈 수 있는 그런 월도 되고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한번 여러분 동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잠깐, 여러분 졸리니까 좀 보시면요. 여기 아이고, 지금 유튜브에서 나랑 굉장히 그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아니, 뭐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여기 뭐 177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인데, 레질레이션을 갖다가 이제 이게 이제 그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겁니다. So to demonstrate this, I've taken apart the high E string from my guitar. I chose the E string because it's thinner than a G string, and that's important. And I've weighted it with these two bottles of water. 얼음이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스트링, 이제 가장 얇은 기타 줄을 갖다가 이렇게 걸칩니다. 이렇게 무게에다가. 그러면 이게 그 무게가 얇은 줄에 압력이 다 가해지면서 상당히 높은 압력이 이렇게 쭉 이렇게 되겠죠? 얼음을 그렇게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한참을 놔둬요. 그러면 얘가 줄이 어 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르면서 어때 밑에가 녹아요. 그러니까 이 줄이 밑으로 내려가죠. 근데 이제 줄이 벗어나게 되면 위쪽으로 다시 차가워지니까 다시 이제 농도가 다시 어느 점에 다시 0도가 되니까 다시 얼게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줄은 밑으로 내려오는데 얼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Through this giant block of ice, and it's still a solid block. You can actually see the point where the wire went through here. So we pretty clearly demonstrated regulation. The idea that 다시 복빙, 다시 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눌러서 녹았다가 다시 열게 되는 현상. 오케이? Cool stuff. 예, pretty cool stuff라고 하는. 예. 땀나? 그죠? 예, 그래. 하여튼, 그래서 재밌는 현상인데, 이게 왜 우리가 또 이게, 실은 얼음의 그런 특성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실은 이제 지구 보면은 우리가 전 주기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얼음이 얼었다 가는 그런 빙하기를 많이 거쳤는데, 빙하기가 되더라도 얼음이 가볍기 때문에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거고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생명 유지가 될 수가 있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겨울철에서 왜 호수가 얼었는데 물고기는 그대로 밑에 살아있고, 이런 것들 다 이제 이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퀄리브리엄 라인을 봤었고요. 지금 방금 봤던 거는 우리가 이제 솔리드와 리퀴드의 그 사이에서 그 상평형 선을 봤는데, 얘가 왜, 응? 자, 그랬을 때 이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컨덴스드 페이스하고 베이퍼 상태. 그러니까 액체나 고체와 기체의 상평형을 이제 보겠습니다. 방금은 이제 솔리드와 리퀴드 사이에 우리가 상평형을 했었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경우에도 우리가 실은 요 이퀘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 클라페형 이퀘이션을 요거를 적용한 거는 우리가 동일해요. 그죠? 이게 보면 요 이퀘이션 자체는 우리가 이게 솔리드건 리퀴드건 베이퍼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거나 두 개의 페이스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항상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한쪽이 기체다라고 하고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델타 V 볼륨 체인지가 앞에하고 달리 이제 베이퍼와 컨덴스 페이스 사이의 이제 볼륨 차이인데 이거는 이제 베이퍼가 워낙에 기체 상태가 워낙에 볼륨이 크기 때문에 결합이 다 끊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고체 컨덴스 페이스 응집상의 볼륨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우리가 전적으로 베이퍼의 그 우리가 볼륨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클라페형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이제 볼륨은 그냥 베이퍼의 볼륨으로 우리 몰당 볼륨이 되겠죠? 되겠고 분자는 여전히 우리가 엔탈피 체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베이퍼가 지금 뭐 대부분 아이디얼 가스처럼 작용을 하니까 동작을 비입을 하니까 PV는 RT, 그러니까 1몰이니까 지금 몰라 퀀티티죠. 그러니까 PV는 RT가 되겠고요. 그거를 쓰게 되면은 내가 여기에서 이게 이제 RT 제곱분의 P가 됩니다. 그죠? 자, 그게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내가 뒤집는 거예요. 여기에서 P를 이쪽으로 보내고요. 그럼 P분의 1이 되겠죠? 이게 그다음 DT는 이쪽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T분의 DP라고 하는 거는 실은 이제 D 로그 P가 되겠죠? D 로그 P를 갖다가 디퍼런셜 취하게 되면 P분의 DP가 되니까 되겠고, 우변은 이제 RT 제곱분의 델타 HDT라고 해서 압력과 온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클라시우스 클라페옹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앞에 거는 이제 클라페옹 이퀘이션, 이거는 이제 클라시우스 클라페옹 이퀘이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델타 H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엔탈피 체인지인데 엔탈피의 변화는 우리가 실은 압력에 좀 무관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실은 앞장의 마지막 쪽에서 우리가 압력에 대한 우준성을 쭉 따져봤을 때 그 엔탈피의 변화가 이제 압력에 대해 되게 인센시티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델타 H는 이제 온도에 의존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 의존성만 좀 우리가 좀 이제 고려해 보면 됩니다. 예. 첫 번째, 제일 간단한 경우에는 델타 H가 온도에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엔탈피가 무관한 게 아니라 엔탈피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베이퍼상과 응집상의 그 엔탈피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각각은 변하더라도 얘가 이제 그 차이가 변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힛 캐패시티가 두 개가 이제 동일한 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거는 CP를 적분한 건데 그 두 개가 같다? 그러면 델타 H가 온도에 무관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혹은 히 캐패시티 차이가 0이 된다. 뭐 이렇게 되면은 자,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럼 델타 H가 온도에 무관하니까 델타 H를 내가 상수로 취급할 수가 있고요.
그냥 이걸 바로 적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좌변은 그냥 로그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이건 이제 T 제곱분의 1을 갖다가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T분의 1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R2분의 델타 H와 어떤 적분 상수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 압력은 무엇이냐? 이 압력은 그 응집상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베이퍼의 압력이죠. 기체의 압력이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보면 우리가 이 물컵에다가 딱 이렇게 물컵을 닫게 되면은 물과 그 위에 있는 수증기하고의 어떤 평형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때 우리가 그 압력을 saturated vapor pressure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포화 수증기압, 포화 증기압. 그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유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응집상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 기체의 압력. 그죠? 그래서 우리가 vapor pressure, saturated vapor pressure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좀 더 일반적으로 조금만 더 일반화시켜서 델타 P가 0은 아니지만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히 캐패시티가 이제 같다라는 건데 요건 좀 심한 것 같고 요게 지금 차이가 있더라도 이게 유한하다. 유한하더라도 온도에 무관하면은 굉장히 비슷하게 두 개가 차이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내가 델타 CP가 상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엔탈피의 변화는 우리가 엔탈피 변화의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298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그런 표준 상태하고의 차이는 히 캐패시티 차이를 적분한 거가 돼요. 그럼 이해가 되죠? 앞에서 우리가 엔탈피 하면서 이게 뭐 차이긴 하지만은 두 페이스에 우리 엔탈피 각각의 엔탈피가 히 캐패시티 적분한 거니까 차이는 히 캐패시티 차이를 적분한 거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상온에서 온도 T까지를 적분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고, 이제 델타 CP가 이제 상수니까 이게 상수가 아니라 상수니까 이걸 적분하게 되면 T-298이 되고 이건 내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이제 그 A 플러스 BT 어떤 일차 함수 형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상수에다가 상수 형태가 돼가지고 이걸 또 우리가 이제 앞에 상수를 또 R로 가스 컨스탄트를 갖다 하나 빼고 생각해 보면은 A 플러스 BT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넣고서 이제 여기다 넣는 거죠. 여기다가 넣고 요거를 이제 적분을 해요. 적분을 하면은 좌변은 동일하게 이제 로그 P가 되는데 우변에서 여기는 이제 R과 여기는 R이 상쇄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t 제곱분의 1이 여기서 이제 t분의 제곱분의 그다음 여기는 t분의 1이 이렇게 돼가지고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t분의 a 두 번째는 b의 로그 t 그다음에 c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수값이 쓸 수가 있습니다. 지우기. 지우기. 아, 자 그래서 이런 형태. 그러니까 로그 p는 마이너스 t분의 a의 b 플러스 로그 t의 뭐 c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내가 이제 요 형태 원래 형태를 알고 있고 그냥 주어진 엔탈피에 따라서 이제 히 캐패시티에 따라서 이걸 적분해서 이제 구하면 되겠어요. 자,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물인데요. 물인데 지금 음, 자, 여기 캐패시티가 H2O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지금 베이퍼 상태예요. 기체 상태의 1몰에 대해서 이제 C 캐패시티가 이렇게 주어진다. 이게 30에 더하기 T와 T 제곱분의 1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이 캐패시티 근사적으로 했는데요. 요거가 이제 온도 레인지가 298에서 2500 켈빈 굉장히 고온까지 이렇게 베이퍼야 수증기예요. 이게 뭐 수증기는 그 일반 298 켈빈에서 이제 수증기는 안정하지 않죠. 그건 이제 물이 더 안정한 건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 측정을 우리가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메타스테이블 하긴 하지만 이게 측정을 한 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온도 구간에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주어지고요.
요게 이제 베이퍼죠, 베이퍼. 자, 베이퍼인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298 켈빈을 대입을 해가지고 값을 구해보면요. CP가 한 33.4 정도가 나오고, 요게 대충 한 가스 컨스탄트 2분의 7이 됩니다. 2분의 7배.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다이아토믹 가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CP가 2분의 7R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나온 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다이아토믹 가스는 우리가 이제 그 등분배 법칙에 의해서 자유도 하나당 2분의 1 우리가 R만큼이 되는 거죠. 그럼 다이아토믹 몰레큘다라고 하면은 트랜슬레이션 3개 하고 로테이션 2개. 요 회전 하나, 그 다음번에 요 회전 하나. 그죠? 그 두 개의 이제 회전축이 있어서 그 축에 따라서 되는 거가 이제 우리가 2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셔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를 더 붙여주기도 2분의 7R이 됐어요. 자, 이건 H2O는 지금 이제 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H2O는 이제 트라이아토믹 가스예요. 그죠? 자, 그럼 요거는 자유도가 어떻게 되느냐? 자유도가 일단 트랜슬레이션, 센트럴 매스 트랜슬레이션 똑같이 세 개고요. 로테이션은 로테이션 어때? 로테이션은 이게 이제 자, 요렇게 돌아가는 게 한 축이 있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요렇게 돌리는 게 한 축이 있겠고 그다음번에 요렇게 여기서 꽂아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 세 개의 회전축이 있어요. 요거, 요거. 그죠? 그래서 세 개의 그 회전축이 있기 때문에 이제 2분의 그 뭐시기냐. 그죠? 그러니까 2분의 3R, 2분의 3R 해서 2분의 6R이 되는 거고 3R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프레셔 R 해가지고 잠깐 있어봐라. 2분의 R 저기 2분의 8R인데 저거 잘못 계산 잘못 썼다. 여기가 2분의 그냥 하죠. 2분의 7R이 29점 뭐씩이고 저거고 29.1이고요. 33.4는 2분의 8R이에요. 그러니까 4R이야. 4R, 4R. 그죠? 4R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트랜슬레이션 3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로테이션 3개 해가지고, 이제 3R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R 더하기 4R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거인데 약간의 온도 베리에이션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만약 바이브레이션한 텀이 이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커지긴 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되고요.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75점, 이제 히 캐패시티가 요 온도 한 100도 상온에서 이제 373 켈빈까지 그 정도까지 75.44 줄 퍼 켈빈, 이제 퍼 몰.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H2O 리퀴드에서 베이퍼로 갈 때는 이 히 캐패시티의 차이가 요거 두 개를 빼면 되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45.44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이제 끓는 점에서 evapor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냐, 엔탈피,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끓는, evaporation 엔탈피가 값이, 몰당 41,090 줄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임의 온도 T에서의 델타 H는 여기 끓는 점에서의, 잠깐만, 이게 173. 아, 그렇죠. 이 끓는 점에서의 그거에다가 히 캐패시티 차이를 적분을 한 거가 되겠죠. 이게 델타 H니까 히 캐패시티 차이를 적분한 게 되고요. 그럼 쭉 써보면은 이렇게 위에 있는 공식 넣고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델타 H가. 자, 그 다음 델타 H를 구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이 클라우시우스 클라페옹 이퀘이션에서 델타 H를 넣고 적분을 하면은 우리가 포화 수증 기압을 온도의 함수로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놓고요. 쭉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자, 여기서 우리가 적분 상수값은 지금 우리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요걸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끓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제 물은 1기압에서 100도씨에 끓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다가 이제 373 켈빈을 넣으면 100도를 갖다가 넣으면은 그때 수증기압이 여기가 1 atm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걸로 붙어서 적분 상수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아요.
로그의 P의 ATM. 그죠? ATM.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이게 로그 P니까 이게 단위가 뭐 ATM이냐 뭐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컨선할 수가 있는데 그건 상관이 없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1 ATM을 내가 파스칼로 여러분들 고쳐서 뭐 내가 썼다라고 하면은 적분 상수값이 달라지는데 어찌됐거나 여러분들이 그 후에 이제 이걸 적용을 할 때에는 그 압력을 파스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단위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1 ATM으로 놓고 했다 그러면 1 넣으면 로그 1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수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떤 이걸 적용을 다른 온도에서 내가 적용을 할 때는 그때 나온 P 값은 ATM이라는 거예요. 이게 파스칼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단위는 내가 항상 일정하게 맞춰서 적용을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래서 자연 로그보다는 우리가 더 일상적으로 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베이스 10을 갖다가 쓰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서 적당하게 상수를 곱하게 되면은 로그 P의 ATM으로 이렇게 이제 뭐 쭉 계산이 돼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예. 오케이? 예.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이제 뭐 여러 항이 있는데 좀 단순하게 우리가 이거 갖다가 써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요런 항 같은 거 너무 작으니까 지금 잠깐 요거 놔두고 로그 t에 그렇죠. 큰 거 요거하고 b 로그 t하고 나머지는 작으니까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그냥 좀 무시를 합니다. 이게 어, 무시하던 건 잠깐만. 가자. 그게 아니고 잠깐만. 이게 쓰고요. 자, 그다음에 뭐냐면은 실험적인 걸 갖다가 측정을 한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여기서 한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피팅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게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굉장히 유사한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유사한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퀘이션 여기서 지금 보면 x축이 t분의 1000 이게 온도분의 이제 1000이 되겠고요. 켈빈 퍼 인버스 켈빈으로 y축이 로그 이제 p의 atm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 스케일이에요. 이거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방금 히 캐패시티로부터 이론적으로 구한 거 7.9와 그 다음에 이제 실험적으로 측정한 7.10을 갖다가 대비를 해보게 되면 그러면 두 개가 거의 잘 일치한다라는 거고요. 아주 미묘한 차이는 뭐 컬브 피팅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정도의 차이 이게 그런 정도의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히 캐패시티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온도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온도를 넣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거의 포화 수증기압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 포화 수증기압과 내가 현재 기체 상태에서의 그 수증기압이 같게 되면 그때 내가 컨덴세이션, 응결이 일어나는 거고요. 비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비는 위쪽에서 있으니까 위쪽에서 그쪽에서 내가 이제 그게 같아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차이,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압과 이퀄리브리엄 베이퍼 프레셔와 현재 공기 중에서의 우리가 그 물의 분압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휴미디티 상대 습도 혹은 습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 100을 곱한 게 퍼센트가 되겠죠? 그죠? 되겠고요. 어,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물의 경우에는 이제 그랬었고,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그 어떤 물질들에 대해서 보면은 그런 우리가 이제 온도와 그 온도에서의 각 물질, 각 컨덴스드 페이스의 그 이퀄리브리엄 베이퍼 프레셔를 쭉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뭐 금속이다, 뭐 망간이다라고 하면은 망간 같으면은 이게 뭐 망간 같으면 내가 이제 뭐 징크, 망간? 그러니까 우리 온도가 예를 들어 상온이다. 그럼 300켈빈, 100도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베이퍼 프레셔가 낮습니다. 이게 굉장히 낮으니까 거의 대부분 다 그냥 우리가 고체 상태에 있는 거고요. 고체 상태에 있는 거고 아주 일부만 얘가 이제 이렇게 베이퍼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거가 되는 거고요. 온도가 올라가 점점점 얘는 더 그 베이퍼 프레셔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로그 스케일이니까요. 로그니까 익스포넨셜하게 그게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예, 포화 수증기압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물질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들은요, 이런 상온에서 굉장히 낮습니다. 베이퍼 프레셔가.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질들이 안정하게 볼 수가 있는 거겠고요. 반면에 이제 그 굉장히 휘발이 잘 되는 그런 우리가 물질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부탄이랄지 뭐 이런 것들, 다이메칠에터 뭐 이런 유기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온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증기압을 가집니다. 이게 그 보면은 뭐 0점 몇 기압 정도 많이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기용매들 보면 쉽게 냄새가 나잖아요. 걔네들이 잘 날아간다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물질들은 베이퍼 프레셔가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베이퍼 프레셔가 높으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응용 같은 걸 할 때 그 베이퍼 프레셔를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이쪽에다 우리가 이제 가스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표면에 증착을 시킨다 할지 그런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베이퍼 프레셔는 이제 온도에 따른 그런 거, 얼마만큼 얘가 잘 날아갈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응용에서 꽤 중요하게 됩니다.